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추이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도 말했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네요.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리얼미터 한국갤럽 2주 연속 긍정평가가 하락세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이번 주 조사에서는 60%를 넘었어요. 부정평가가 60.1이 됐고 지난주에 이제 58.4%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이제 계속 어쨌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긍정평가도 38.6에서 36.5로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면 늘 이 정도 수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왜냐하면 58에서 한 60 사이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선거를 2주 앞두고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1% 이상, 한 1.6% 정도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는 건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5주 전에 54.82였다가 지금 60.1로 부정평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네요. 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경선 기간 동안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 지역구별로 모든 후보들이 다 여론조사 동료 문자 전화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 예. 한국갤럽이 긍정평가 이유 항상 물어보는데, 의대 정원 확대 이유가 3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한 3, 4주 갔던 거죠. 근데 지난주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 이후로도 4위에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환자들만 이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그렇죠. 강한 정부의 지금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긍정평가 요인에서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국민의힘이 비례공천 놓고 이제 충돌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 그 이유는 대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 예. 대파. 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서 한국갤럽 부정평가 이후 1위가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20%를 넘어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종섭, 황상무 이런 논란보다는 대파 논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우리가 프레임 이론 이야기를 할 때도 민생이나 물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싶으면 다른 주제로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쇼를 하는 것처럼 875원이면 합리적이네. 거기 뛰어들어 버렸죠. 그냥 프레임. 거기에 그 프레임에 뛰어들어 버려가지고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 네, 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악수를 한 거지. 예. 그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제 명함을 돌리러 시장에 가기가 좀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 예.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하는 그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건 그치. 언제나 고물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가 이슈로 부각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책임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늘 어려웠고 서민들의 삶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대파를 들면서 이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저께는 이제 이수정 같은 경우는 그거 한 뿌리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런 얘기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 진짜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과이드 날리면 이야기 같은 이야기야.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런 예. 상황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수습하기 좀 어려운, 그리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사과가 너무 비싸다. 역대 이렇게 사과가 비싼 적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한 달 전쯤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 실정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패키지 효과가 지금 되어 버렸죠. 그렇군요. 이게 이종섭이나 황상무,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대 그 정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장기화되면서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타협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측된 시나리오 아닌가, 그런 또 판단도 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부작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과거 네. 정부랑은 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의료계하고 강대강으로 붙어서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그렇죠. 이기지 못하고 계속 환자들만 피해가 지금 계속 생기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흐지부지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는 조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어떤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정 능력도 그렇게 돋보이지도 않고 또 강하게 나가는 거에 대한 환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주춤하고 다시 되돌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한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계층이 한 20% 25% 되는데 예. 지금 집토끼층에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물가 문제를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4주 연속 빠진 겁니다. 갤럽은 2주 연속 빠진 그렇군요. 건데, 네. 예. 그 부정평가가 60% 넘는다는 거는 회고적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총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으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예. 근데 지금 30%대 중반으로 좀 떨어졌단 말이죠. 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거의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다 패했습니다. 여당이. 아, 그렇죠. 총선은 좀 다른데 그래서 예. 여당이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40% 정도면 괜찮은데 30%대 중반 그리고 부정평가 60% 넘는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제 잘못하는 편, 매우 잘못한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매우 잘못한다가 이 60% 중에 거의 다수예요. 한 50%가 매우 잘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평가는 한 반반 됩니다. 매우 예.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 근데 부정평가는 이 60% 중에 거의 대부분 50%가 매우 잘못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투표장에 지금 나가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사실 진보층이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뭐 물가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분노의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걸 근데 사례수가 이렇게 적은데 샘플 사례수가 적은데 TK 지역, 뭐 PK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동시에 다 낮게 나온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추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뭐 이번 선거를 보면 6주 전, 4주 전, 그리고 최근 2주가 완전히 다른 선거처럼 보일 예. 정도로 예. 추세 역전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추세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 6주를 관통하는 것 중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의대 정원인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변화하고 결국엔 있어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비판해 왔냐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신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전부터 공약화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타협이 없다.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왔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초반에는 여론의 흐름이 이게 거의 뭐 70%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는데 이게 결국 뒤로 오면서 정부가 그렇게 강한 입장을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오히려 외통수에 빠지면서 지금 의사들과 대화 테이블에 한 번 앉기도 전에 내년도 정원수를 발표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후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지만 앉으려고 그렇죠. 한다고 하지만 네. 의사들은 2,000명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교에서는 디테일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지가 이미 다 이제 뭐 그 논파가 된 상태 그걸 봐왔잖아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서 정부가 지금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게 지금 이 부정평가에도 결국엔 이 정부의 실력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맞는 것이냐 이런 여론이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보택 효과가 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